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역시나 또 업비트 창은 또 파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힘이 많이 빠지시죠? 여름이라 또 굉장히 더운데 지금 이렇게 또 코인 시장조차도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 또 그러면서 또 나스닥이라든지 한국 주식 시장은 요즘 꽤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코인 시장은 왜 그러나 좀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고 되게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리플도 마찬가지로 900원대 극 초반대, 800원대 후반대까지 빠지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좋은 시장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는 미래에 있을 그런 분위기, 시장 분위기와 반등 시그널 그런 부분을 기다리면서 모아가는 스탠스로 꼭 DCA 그리고 타임 레버리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선생님께서 또 굉장히 재밌는 지표를 가져와 주셨거든요. 애증의 리플이라는 선생님인데 단톡방에서는 또 L이라고 불리거든요. L이라고 불리는 선생님께서 어디에 속하시냐 하면서 본인의 XRP 개수가 현재 몇 개 정도 있으면 요 정도 상위 퍼센트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좀 언급을 드리자면 이 페이지거든요. 이 페이지에 현재 XRP 총 지갑수가 한 470만 개 정도가 되고 에스크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총액적으로 나오게 돼서 오늘 날짜가 또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현재 10,000개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상위 5% 정도에 들어간다 라는 그런 데이터인데 사실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 지표 같은 경우에 어떤 거래소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표이므로 개인 물량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런 부분을 재미로만 봤을 때 나는 현재 지금 리플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나는 한 10,000개 정도, 나는 한 20,000개 정도, 난 70,000개 정도, 내가 10만 개 좀 넘게 있으면 상위 0.5%까지로 갈 수 있는 그런 퍼센트 이지구나. 이렇게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 단톡방에서 굉장히 많은 말이 오가는데 예징의 리플님, 에리님께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와 정보 공유, 뉴스 공유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 방송을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네요. 이제 많은 정보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유튜브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기사를 참고하면서 제 컨텐츠에 좀 활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지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좀 수량에 집중하면서 모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자, 요즘 굉장히 핫하죠. 웰스파고에서 굉장히 XRP가 연말쯤에 4개월에서 7개월 이내에 5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애널리스트는 구매 후에 계속적으로 타임 레버리지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역시나 그냥 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파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보유하면서 DCA를 모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좀 보유해야지만 그런 좋은 가격대에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고 오늘은 좀 기득권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 기득권 세력이 리플을 어떻게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지 볼 거거든요. 제가 만든 이 기득권 표에서 역시나 유대부 자본이 깊게 들어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시작으로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 등등이 있죠. 하루빨리 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9월 중하순을 어느 정도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IMF, FSB, 금융안정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의 어떤 인사이트 자료, 보고서, 도큐멘트 기다리면서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4개 회계 법인도 나올 수 있으면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사립은행의 집합체잖아요. 이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웰스파고도 있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찰스 수왑 뿐만 아니라 트루이스트, 시티은행, PNC,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 버크셔 해서웨이, 뉴욕 멜론 은행, JP 모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까지 미국의 굉장히 다양한 사립은행들, 대형 은행들이 모여서 바로 연준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과연 연준의 은행들, 미국의 은행들은 또 리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카드사,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같은 경우는 현재 RMG 그룹으로 들어가 있죠. 스위프트 2.0을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이미 리플과 같은
ISO 2002의 RMG 그룹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이제 돈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부분에서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그런 기득권층의 카드사가 들어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고, 오늘 사실 좀 중점적으로 볼 거는 바로 이곳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라든지 국제결제은행 BIS죠. 그리고 더 월드뱅크 WB라고 불리우는 세계은행에서는 과연 리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개발은행 ADB, 아시안 디벨롭먼트 은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리플을 바라보는지, 중앙은행들의 또 중앙은행인 이런 세계 기구들, 국제기구, 세계은행들은 과연 리플을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 오늘 한번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기사 먼저 하나 보면서 말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확장은 이제 방금 언급드렸던 월드뱅크죠. 세계은행, IMF, 바로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그리고 EU, 굉장히 또 중요한 기득권 세력이죠. 위원회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19년에 나온 기사고요. 이런 부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어떨까 라는 부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가치의 인터넷, 가치의 이동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나온 회사이죠. 거기엔 XRP 토큰, XRP 레저가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 금융기관 그리고 은행과 일련된 진지한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무시무시하게 커지고 있고,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에 리플의 송금 상품인 Xrapid, ODL 시스템이죠. ODL이 세계은행의 공식 웹페이지에 이미 등장을 했었다. 그들의 기사에서 월드뱅크는 리플의 노력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을까요?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국경 간 결제를 할 수 있는 Xrapid를,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간 ODL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 컨소시엄인 R3와 함께 가고, 그 R3에는 역시나 리플의 기술력인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 원장이 들어간 코다 프로젝트, 코다 플랫폼이 기여가 돼 있고, 이미 R3와 스위프트는 손을 잡아서 스위프트 2.0의 망을 깔아놓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나 R3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블록체인과 글로벌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가 만나서 이제는 스위프트 2.0으로 가는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글로벌 페이먼트인 이 스위프트가 손을 잡으면서 이제 미래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혁신을 가져오는데, 이 부분에서 R3는 역시나 코다 플랫폼과 이어지면서 그 기술력은 XRP로 귀결되더라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봤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세계은행에서도 이미 이런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가 업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2019년부터 이야기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득권층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월드뱅크, WP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IMF, 더 나아가서 BIS, 중앙은행 중에서도 중앙은행, 기득권 끝판왕이죠. 오늘 이 부분에서 지금 방금 서론을 좀 말씀드렸지만, 어떤 논문들, 어떤 보고서, 어떤 도큐멘트들이 나오고,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떤 협회랑 또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XRP를 지금 현재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Xrapid ODL 시스템이 과거부터 언급이 돼 있었어요. Xrapid 파일럿에 할 말이 많았다 하면서, 그들은 이 파일럿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외환 환율을 벌써 50% 넘게 40에서 70% 전략했으며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R3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왔고, 리플의 기술력으로부터 왔죠. 지불 시간을 약 2분으로 줄였다고 한다. 트랜잭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수수료가 싸고 블록체인을 쓰기 때문에 정확하다라는 부분에서 기득권층의 끝판왕인 세계은행도 리플을 과거부터 인정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 큰 그림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국제통화기금 잠깐 볼까요? IMF 의장인, 당시의 IMF 의장이었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현재 잠깐 보게 되면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2019년까지는 국제통화기금의 총재를 역임했었어요. 하지만 2019년 지나서부터 현재까지는 ECB죠. 유로피안 센트럴뱅크의 중앙은행 총재를 맡고 있다.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바로 IMF 총재였는데, 그 시절에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이 IMF 총재 시절에 이 핀테크에 관한 고위급 고문으로서 이 고위급 자문단에 누가 들어가 있다라고요? 바로 리플의 회장, 리플을 만든 크리스 라센이 들어가 있었더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과거부터 월드뱅크, 세계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의 가치를 부여하는 IMF에서도 리플의 영향력은 과시되어져 있었다 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매우 큰 목소리를 냈었다. 누가요? 크리스틴 라가르드가요. 지금 현재는 ECB 총재이고요. 그쵸?
그녀는 은행이 게임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채택하지 않으면 나머지 업계에 의해 이제 잠식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혁신으로 가야 된다 라고 지금 믿고 있다, 유명하게 말했다. 라가르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불 시간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면서 고객과 은행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고객은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으로 수수료가 싸게 이득을 볼 수 있고, 은행은 왜 이득이죠? 은행은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 즉 다시 말해 예치금으로 잠자고 있는, 유동성을 해치고 있는 그 계좌의 돈만 해도 2경에서 3경원이 넘기 때문에 이 돈을 대출 플랫폼으로 이용하게 되면 은행도 엄청나게 이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AI와 같이 가는 그런 하나의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라가르드의 초대에 따라 리플의 공동 설립자인, 나오네요, 크리스 라센, 또 한 명 있죠, 제드 맥케일럽도 있습니다. 지금의 스텔라 재단의 회장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크리스 라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핀테크에 관한 고위급 자문단에 크리스 라센은 이미 이름을 올리고 있었더라 라는 부분이고, 이런 금융 환경에서 활동을 간소화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IMF와 국제통화기금과 논의할 사람 중 한 명으로 이미 선정이 되면서 플러스 알파로 핀테크의 고위급 자문단으로 영입이 되었다. IMF는 이미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리플과 블록체인이 미래의 금융산업을 이끌 수 있는 방향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웰스파고가 100달러 간대, 500달러에 간대, 그런 거 가격적인 부분 언젠가 나중에는 그 이상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내면적인 부분, 진짜 실질적으로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그 위를 아우르는 월드뱅크라든지 국제통화기금, BIS, 아시아개발은행, ADB,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정말 리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볼 필요가 있다. 하나 더 볼까요? EU위원회 가겠습니다. 2019년 4월 초에 EU위원회는 이나트바라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rust Blockchain Application 출범을 발표했구나. 2019년에 이미 EU, 유럽연합은 하나의 블록체인 협회를 발표했구나. 이나트바는 주재 기관과의 논의를 장려하고 블록체인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고 전체 산업에 대한 상호 운용성 표준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설립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직은 주류가 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신생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정책 입안자, 국제 조직, 그리고 규제 기관을 함께 모으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미래의 혁신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EU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리플은 또한 그들이 이나트바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이며 선도적인 참여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발표했다. 이미 이나트바에는 리플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나트바부터 잠깐 보고 가게 되면, 이나트바는 이미 ISO 2002와도 굉장히 뿌리 깊게 협력이 되어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국제협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플사가 연관이 돼 있으며 ISO 2002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는요 연관이 돼 있더라. 이나트바 공식 홈페이지고요. 오늘 이 이나트바 공식 홈페이지에 어떤 세력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당 기사 잠깐 보고 가게 되면 이나트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엑센추어와 리플, 독일의 대표 BI 회사죠. SAP, SAP 있고요. 스위프트 모두가 조인했다. 인터내셔널 블록체인 그룹인 이 이나트바에 조인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역시나 나오고 있죠. 유럽위원회는 2019년에 만들었다. 그런 하나의 블록체인 협회를 만들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분산 원장 기술이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창립 멤버가 나와요. 엄청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득권 층들이 다 들어가 있다. 엑센추어, 컨센시스, 가드타임, IBM, 그리고 아이오타, R3 코다 플랫폼 들어가 있고요. 여기 어떤 회사가 들어가 있는지 잘 봐주시면 된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BI 대표회사 SAP,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함께 가는 그런 기업이죠. 금융 부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형은행인 바클레이스와 스페인의 최대은행 BBVA, 산탄데르 역시나 들어가 있었고, 이탈리아의 대형은행인 인테사 산팔라우와 독일의 주식시장 도이치 베르셰까지 들어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나트바 같은 경우는 기득권 세력이 만든 하나의 국제협회구나,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명분으로 해서 그들이 만든 하나의 협회구나. 여기에는 리플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오타라든지 가드타임,
SAP, 컨센시스, 엑센추어, 리플의 대형 투자자죠. 스텔라 재단 역시나 들어가 있고요. IBM, R3의 코다 플랫폼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미 이나트바는 ISO 2002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오면서 이는 스위프트로 연결이 되더라. 여기서 IBM에서 나오는 하이퍼 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도 너무나 중요하죠. 일단 이 하이퍼 레저 같은 경우는 리눅스에서 나온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이 하이퍼 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는 IBM에서 제공되는 이 코드를 기반으로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하이퍼 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도 리플과 유사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상에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과 함께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이런 게 모두가 다 연관이 되면서 스위프트 2.0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리플과 연루된 DLT 기반이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하더라. 우린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이나트바 조금 더 큰 판에서 볼게요. 여기서 코인만 살짝 보게 되면 아이오타 코인 있고요. 리플의 XRP 코인이 있고요. 스텔라 재단의 XLM, 스텔라 루멘이 있고요. 또 신핀 네트워크의 신핀 디지털 컨트랙이라고 해서 XDC까지 나옵니다. 또 하나 서클사의 USDC, 알고랜드의 알고 코인까지 모두가 이나트바와 연관된 코인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에 집중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어느 정도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킬 때 이렇게 모든 기득권 세력들과 세계 금권 세력들이 들어간 하나의 블록체인 협회 안에 있는 코인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보게 되면 아시아 개발은행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바로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죠. ADB고요. 역시나 기득권 최종에도 제가 칸이 없어서 넣지 못했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ADB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다. 너무나 중요한 기득권 세력이므로 또 리플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국경 간 채권 결제를 위해서 블록체인 시험을 완료했었다. 2023년 6월달 기사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ADB 아시아 개발은행 ADB는 이 기술이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기술이 뭘까요? 그리고 향후 업그레이드의 레거시 시스템보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기억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바로 이 기술은 DLT죠. Distribute Ledger Technology.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 리플사가 이미 ISO 2002 메시징 표준의 기반을 닦고 있는 RMG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더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많은 문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다큐멘트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실마리를 풀어나가면서 지금 스위프트 2.0의 망을 깔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씩 기사를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더라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의 일환으로 월드뱅크 세계은행 그룹의 보고서 한번 볼까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BDC입니다. 이런 세계은행에서 CBDC가 국경 간 결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2021년도 11월에 리뷰하면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과연 리플이 언급이 되는지 DLT 기술이 언급이 되는지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6페이지를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쫙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미 어떤 용어가 나오냐 바로 이 XRP, 리플, 크립토 커런시가 이미 언급이 되더라. 왜 언급이 됐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리플이 수없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런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안정성을 위해서 리플사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더라. 역시나 리플은 이미 월드뱅크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볼까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리고 BIS 역시나 마찬가지로 DLT 기반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이 결제 파일럿을 뛰어난 결과로 만드는 것을 마무리했다라는 부분이 올해 4월 달에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국의 중앙은행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 BIS 그리고 IMF 그리고 세계은행 월드뱅크 그리고 ADB 아시안 개발은행에서 이미 리플의 안정성과 국경 간 결제에서 효율성과 트랜지션의 빠름과 투명성이 모두 입증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바로 BIS의 공식 문서고요. 바로 그냥 제목부터 때려버리네요. DLT가 나오면서 국경 간 결제에 대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 DLT라는 기술이 쓰이더라 라는 부분의 지금 논문이거든요. 여기서도 역시나 이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로 DLT 기술이 쓰인다 라는 것을 제목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나 더 하겠습니다. IMF고요. 핀테크 노트입니다. Trust Bridge and Money Flow라고 하면서 이 디지털 시장에서 국경 간 결제,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국경 간 결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기술을 쓸 수 있을까? 트러스트 브릿지, 어떤 브릿지를 쓸 수 있고 어떤 머니 플로우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XRP가 나오면 참 좋겠네요. XRP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미 XRP, 바로 XRP 크립토 에셋으로 바로 정의가 내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오냐면 모델 3개가 언급이 되면서 첫 번째 XRP, 두 번째 스텔라 재단이 나오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서비스가 나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IMF에서도 리플을 이제 아예 대놓고 언급을 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 지금 900원, 800원대 짜증나죠? 아 뭐야 리플 진짜 언제 오르는 거야 미치겠어. 아 뭐 웰스파고에서 뭐 500달러 한다면 나 500달러 필요도 없고 5달러만 갔으면 좋겠다, 10달러만 갔으면 좋겠다. 어떤 구독자 선생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아 딱 안 봐도 비디오네 연말에 10달러 가겠네. 정답은 없겠죠. 정답은 없겠지만 최소 지금보다는 6개월 후인 연말에는 지금 이 가격보다는 높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너무나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너무나 다분하기 때문이에요. 항소할 수도 있겠죠. 항소해서 개미털기 한번 더 할 수도 있고 세력이 장난질도 칠 수도 있어요. 왜?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지금 1조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쉬운 판국이다. 더 하나 볼까요? 리플은 기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100억 달러, 천문학적인 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바로 리플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금융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내에, 수년 내에, 3년에서 4년 내지 내에 리플이 직접적으로 국경 간 결제, 은행의 송금 시스템에 관여가 되면서 엄청난 비용이 절감이 되고 절약이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리플에 대해서 지금 가격 땡큐, 더 떨어진다고 땡큐, 항소한다고 오케이 들어와 라는 스탠스로 여유있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JP모건과 오늘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웰스파고, 미국에서 즉시 결제를 위해 리플 파트너의 페드나우 서비스를 이용한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페드나우가 리플과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이미 페드나우에는 리플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이미 연준에서는 그걸 시행하고 있으며 연준의 페드나우 시스템을 통해 이미 연준을 채우고 있는 그런 많은 사립은행들이 리플을 쓰고 있고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JP모건과 웰스파고, 페드나우를 활용할 회원은행 중 하나다. 즉시 결제 시스템이 바로 이 페드나우죠. 연준에서 출시를 했고요. 다른 은행 회원은 리플의 파트너이므로 페드나우가 즉시 지불을 위해 XRP 원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OD의 시스템도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아까 BIS 얘기하면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나왔냐? 이미 뱅크 오브 잉글랜드 들어가면 리플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리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리플 커넥트 그리고 인터 레저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연결이 된다. 리플이 연결을 해줘요. 서로 다른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에서 RTGS,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쓰는 총액 결제 시스템인데 거기에 리플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 ISO 2002 메시징 표준으로 가기 때문에. 리플과 함께 개념 증명을 수행했다 하면서 뭐가 나오죠? 챕스, 거액결제 시스템이거든요. 다시 천천히 갈게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요, 이 RTGS라는 실시간 총액 결제를 쓰거든요.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라는 그런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에서 이 고부가가치 결제 시스템, 거액 결제 시스템인 이 챕스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뭘로요? 리플이 들어간 ISO 2002 메시징 표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개념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페드나우 잠깐 볼까요? 피네스트라 영국의 금융회사고요. 볼란테 테크놀로지에서 나오는 볼페이, 그리고 ACI 월드와이드, 스위스의 테메노스, ECS 핀까지 모두 다 리플과 이미 협력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페드나우 출시함에 있어서 같이 가고요. 페드나우에도 역시나 ISO 2002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리플 네트워크가 여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볼란테 테크놀로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볼란테 공식 홈페이지에 왔을 때 페드나우가 명시가 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있어서도 역시나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탑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너무나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도 ISO 2002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하면서 왜 우리가 ISO 2002에 쓰는지, 그게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미래의 금융의 판을 바꿀 하나의 메시징 표준이니까요. 엄청나게 간결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혁신적인 기술이니까요. 이런 식으로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컴플렉스했던 복잡했던 것들이 심플하게 바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리플에 대한 펀더먼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미 ISO 2002에 RMG 그룹으로 리플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 더 얹어 가자면 이 클리어 스트림과 유로 클리어 잠깐 집중해서 보자면 유럽의 대표적인 예탁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분한 하나의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결제 회사거든요. 그 미국의 결제 회사가 바로 푸날리티고, 이 푸날리티는 FNA와 같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기득권 세력인 시카고 그룹 CME 그룹이 들어가 있고요. 캐나다의 페이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심에는 리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 어디가 있다고요? 미국의 재무부와 미국의 국방부에서 이미 리플을 신뢰하고 있고 서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더라. 페드나우에 리플이 들어가는 게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었구나. 소송은 역시나 세력들의 판치는 우리 대중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게끔 안개 작전을 한 거였구나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페드워치라든지 페드와이어가 페드나우로 바뀌고, 그쵸? 영국의 FPS라든지 BACS, 챕스, 거액결제 시스템과 소액결제 시스템도 지금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가고 있다. 조금씩 중앙은행에서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간 그런 결제 시스템을 발휘하면서 금융의 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게 다 언제 바뀐다고요? 2025년 11월에 모든 게 다 깔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임 레버리지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요. 2025년 11월까지요. 넉넉히 2026년까지 그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로 한다고요? 인터레저 프로토콜 이용해서 원장들을 연결해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다 ILP라는 게 쓰여져 있는 것 뿐이다. 인터레저 프로토콜이에요. 연결해 주는 거고요. 이는 모든 게 다 XRP 레저를 통해서 이런 금융권끼리 뿐만 아니라 핀테크 플랫폼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하나의 혁신적인 플랫폼도 모두 이 ILP를 통해서 금융의 판이 모두 바뀐다. 그런 거를 하나의 유동성 허브로 XRP 레저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리플은 가치의 이동을 하기 위해 나온 게 리플이라고요. 이미 이런 세계 중앙은행 그 위에 있는 ADB, 월드뱅크, IMF, BIS, 유럽연합, EU에서 이나트바 그런 부분에서 이미 리플이 너무나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쵸? 이 부분에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국제협회정 이런 이나트바에서 언급되는 이런 토큰들 아이오타, XRP, 스텔라루멘, XDC, USDC, 알고랜드, USDC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모든 코인이 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코인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확실한 거 투자하자고요. XRP요. 저는 요즘에 사실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토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전 요즘 이거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XDC.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거든요. 미래에는 모든 토큰들이 하나로 병합이 되고 통합이 되면서 이런 스마트 컨트랙도 이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 뿐만 아니라 SPL 스마트 컨트랙, 솔라나의 스마트 컨트랙까지 모든 게 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 들어오면서 XDC 네트워크로서 어느 정도 효용성을 가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XDC는 바이낸스조차에도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안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망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코인이 아직까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토큰에 대한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협회라는 게 있고 거기에 중심엔 XRP 리플사가 깊숙이 뿌려져 있고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서 미래에는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겠구나. 왜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모든 게 다 쓰여 있는지 이제 알겠다. 인터레저가요. 그렇죠? 원장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역시나 R3 세계 최대 컨소시엄에서 나온 DLT 기반의 코다 프로젝트, 코다 플랫폼은 역시나 ISO 2002와 같이 가면서 스위프트로 귀결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이죠. R3와 스위프트가 이제 같이 가면서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이 금융의 판때기에 들어온다. 이제는 혁신이 일어나는데 확실한 거 투자하자고요. XRP요. 네, 정말로. XRP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 가치는 무한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 보고 500달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저는 이거 우순 가격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웃음 치실 분들은 코웃음 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유도의 자본이 들어간 그런 세력들 뿐만 아니라 세계 은행들, 국제결제은행 IMF, ADB, 유럽연합, 의나트바 등등이 모두 리플을 인정하고 있다. 그 하위 버전이 바로 얘네들이잖아요.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지금 이미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너무 힘 빠져 하지 마시고요. 그쵸? 리플 너무 내려갔어. 그쵸? 에이, 같이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DCA 열심히 하면서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금일 영상 좀 마무리할 거고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잘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많이 미흡하고 저도 또한 일기의 투자자입니다. 미흡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금일도 우리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성투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